자, 오늘 주제는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두려움의 감정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박쥐라는 그 동물이 그렇게 바이러스에 온상이 되는 게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 걸리면 아니에요? 어떤 아예 증상이 나는 건가요? 중국에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눈으로도 있어요. 감염되나요? 이렇게 쳐다만 봐도 감염되나요? 헬스장이나 목욕탕 가도 그러면 되느냐? 병원은 가도 되는 거죠. 저희 알라뷰 시청자분들 위해서 저희가 1분 셀프 자기소개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뭐 감염내과 의사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신종감염병 쪽에 이제 일을 좀 하게 된 거는 2015년도에 에볼라 사우프리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이진 대장으로 이제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그해 갔다 와서 3주간 격리 생활을 실제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병원 가기 전 3주간 격리 생활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거 격리 끝나고 병원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또 메르스 터져가지고 메르스 즉각대응팀에 참여해서 주로 저는 이제 중소병원 감염관리 쪽을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중소병원에 발생한 병원들 주로 다니면서 이제 메르스 상황 이겨내게 하는 걸 도와줬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얘네 지금 우리가 신종이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어떤 애들인지 우선 좀.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에서는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서는 현재까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까지는 딱 6개가 사람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감기처럼 이제 아주 사람 사이 일반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거는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 메르스까지 6개였다가 일본에 이제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7번째 사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명칭 자체가 통일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우한 폐렴 바이러스 뭐 이런 했지만 이제 WHO가 2013년도부터 이제 이런 바이러스 명칭을 이제 만드는 규약을 만들었고요. 그 규약에서 지명을 삭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병이 유행을 해버리면 지역 구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 명칭은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 바이러스나 네. 또는 그 사스 바이러스하고 한 4천점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전적 검사들을 여러 이제 기관, 바이러스를 이제 획득한 기관에서 이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서 그게 좀 가장 신빙성이 있는 논문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그 박쥐에서 유행했었던 바이러스가 일단은 이 바이러스랑 96% 정도 유전적으로 같다 그래서 아마 박쥐에서 온 게 거의 맞을 것 같다는 논문이 가장 정확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할 때 메르스 바이러스랑 사스 바이러스를 같이 분석을 했는데 메르스보다는 사스 쪽에 좀 유전형이 가깝다. 뭐 적게는 80%에서 한 많게는 한 87% 이렇게 논문마다 차이가 있는데 유전적 동일성은 그래서 사스랑 유사하지 않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박쥐라는 그 동물이 그렇게 바이러스에 온상이 되는 게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좀 찾아보게 됐고 걔네들 피 빨아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박쥐하고 사람이 같이 이렇게 겹칠 만한 조건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산을 뚫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박쥐랑 사람이 만날 기회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뭐 리조트가 개발되거나 도시가 개발되면서 박쥐가 많이 사는 동네까지 이제 사람들이 밀고 들어간 거죠. 사실 박쥐도 그럼 잘못이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쥐 입장에서는 자기는 평온하게 그냥 살고 있고 자기네도 그냥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감기 걸리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얌전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쳐들어간 게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종감염병의 유행을 얘기할 때 이제 환경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와 그다음에 이제 환경 파괴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일정 부분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사람 사이에는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는지 하고 이제 걸리면은 어떤 증상이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침방울에 섞여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말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 바이러스가 그 안에 이제 붙어서 같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근데 비말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1m 이상 날아가다 보면 무게 때문에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말 감염의 특징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아무리 중증이든 말든 1m 밖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얘기를 하면 직접 날아갈 일은 별로 없다. 눈 맞췄다고 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네. 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죠.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눈으로도 감염되나요? 이렇게 네. 쳐다만 봐도 감염되나요? 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1m라는 게 또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세게 해버리면 이게 속도가 붙으니까 심지어 15m까지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요. 비말은 뭐예요? 침을 말하는 건가요? 침 방울이죠. 깔끔한. 그래서 그거 이제 구글 같은데 이제 드라플릿 하면은 사진 기침하는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놓은 장면이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런 경우에 적게는 10m, 많게는 15m까지 날아간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기침하는 사람한테 마스크를 씌우는 이유가 마스크를 닫아놓으면 1cm도 못 날아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라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네. 그 메르스 때는 네. 아주 국제망신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네, 중동 그렇죠. 국가 예. 아닌 나라 중에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고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의 맞아요. 국가에서 기억나요. 1등했습니다. 중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게 좀 대국은 대국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 우리나라 환자 한 명이 중국 들어갔잖아요. 메르스 환자가. 메르스 환자가 이제 넘어갔는데 그 사람 진료비 거의 한 1억 정도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한국이 청구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항의도 안 했고. 이번에 중국 사람들 와서 예. 확진된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맞아요. 우리 정부에서 다 치료해주고 예. 아 그래요? 네, 그래야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치료를 안 해준다거나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아파도 입원할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예, 그러면 만약에 지역사회에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 그럼요. 우리나라에 확산을 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진단된 한 외국인이어도 우리가 확실히 치료를 다 해주겠다고 해줘야죠. 하는 예.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여쭤봐야 될 게 또 한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 입국 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아예 중국에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그 의학적으로 또 국제보건기구가 규율하는 국제적인 예. 그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추어서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가능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WHO에서 많은 위기 상황일 때 딱 견지하는 자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감염병이 유행할지라도 이제 물류의 전달과 사람의 교류를 막는 거는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네, 실익이 없다는 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경을 중국이랑 마주대고 있지는 않으니까 북한은 더 힘들겠지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입국을 거절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미입국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미립국이. 예. 아 어차피 들어온다는 예, 거군요. 예. 그리고 더 문제는 들어온다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유지를 세척하는 거죠. 예.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갈아타고 오는 거죠. 갈아타고 와서 최대한 여러 단계를 거쳐버리면,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거기서 온 거를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번제자 취급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증상이 심해져도 숨어 다녀야지. 숨어 다녀야 돼요. 아 오히려 예. 이제 한번 자기가 예. 이제 법을 어기고 입국을 했으니까 예, 그런 거죠. 병원 갈 아니, 수가 그렇게 없네요. 되면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루트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음성화된다는 거죠. 아, 그쵸. 음성화. 우리 메르스 때문에 한참 앓을 때 네. 한국인 입국을 거부한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언급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국은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했던 게 정보를 잘 알려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캐치할 수 있게 해줘서 우리나라 내에서 확산이 되지 않게 해준 부분에 고맙다라는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봐서는 국가 간의 교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불안함은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함도 알고 다 막아버리면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음에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니네 우리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상황, 미국이 만약에 또 만약 똑같은 상황에 미국이 환자 발생했는데 우리나라가 너네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미국이 또 2000 몇 년도에 우리한테 그랬잖아. 우리 똑같아. 너네 절대 들어오지도 마. 이런 상황 돼버리면 우리나라 황당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그걸 할 거거든요. 알코올 성분이 센 손 네. 세정제를 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이제 바로 살 겁니다. 현명한 그래서 선택입니다. 예, 그래서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것만 하면 되나요? 이제 그래서 그 유용성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 씻기 잘하는 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손을 통해서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두 개를 차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마스크 쓰고 손 잘 닦으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메르스 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되게 정말 황당했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대학병원 전원이 됐어요. 이게 네. 메르스 환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원이 됐는데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정말 유능한 이제 역학조사 잘하는 과장님 처음에 30분 동안 그냥 서로 얼굴만 마주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병원을 닫을까 말까 뭐 일단 그건 이제 뒷얘기고 그때 중요했던 사실이 뭐냐면 근데 그 병원에서 추가 환자 한 명도 발생을 안 했어요. 그 환자분이 마스크를 쓰고 전원이 됐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계속 계셨어요. 예, 계셨고 그다음에 병원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 그것만 네. 해도 상당히 예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환자가 마스크 써주는 거,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 써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기본. 시민들이 이것만큼은 꼭 알아주셔야 되고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 싹 다 한번. 예. 네, 일단 병원 방문을 최소화해 주셔야 돼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병원 방문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증 질환과 관련 감염병 관련된 질환 아닌 경증 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우리나라의 의원급에 있는 거의 대부분 다 정말 예, 동네 가정의학과 이런 데 가시면 돼요. 전문의들이에요. 예. 다 그런 기본적인 감염병 지금처럼 이런 때는 중국 같아서 감염병 있으면 다 선별진료소로 가셔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진료는 다 의원급에서 다 해결해 주시면 대학병원급이나 중앙병원급들이 지금 이런 환자를 대응할 때 진을 좀 덜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예. 1339 콜센터는 네. 어떤 증상이 딱 왔다. 어떨 때 전화를 그러니까 하면 중국 될까요? 여행 갔다 와서 연락거나 호흡기 증상 있으면 바로 연락해 주시고. 일반 감기 증세 있다고 해서 막 전화해서 나 불안하니까 해줘 이러면 그거 안 돼요. 진짜 그 부분 정말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착하시고 정말 잘하시거든요. 메르스 때 사실 국민들이 다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하자 그러면 다 지키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면회 정말 아예 안 오셨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선별진료소의 로딩이 늘어나 버리면 이분들 지쳐버리면 만약에 우리 모텔에 문 닫아버리면 이제 환자들 진료할 공간이 없어 진료받을 때마다 뭐 이제 병원 정말 찾아다니는 예.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일단 꼭 필요한 사람 와줬으면 좋겠어요. 중국 여행 다녀와서 중국에서 와서 지금 연락하고 호흡기 증상 있는 예. 사람들만 와주셔야지. 예. 그다음에 1339도 마찬가지예요. 나 불안해서 자꾸 막 물어보고 전화해 주시면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 또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 신고를 전화해야 될 때도 1339 쓰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돼 버리면 통화 안 돼. 통화 안 돼 버리면 환자 계속 그 선별진료소 앞에서 뭐 1시간 2시간씩 기다릴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만 전화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병원 와 주시고 이게 지금은 정말 제일 많이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알릴리오 시청자분이 질병관리본부 다 생각이 있구나.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댓글 주셨네요. 갑자기 눈이 또 빨개지셨어요. 너무 피곤하시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알릴리오 나오신 소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 작가님을 뵌 거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이 되고 팬이시래요. 네, 아, 네, 예,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꾸 눈물이 나려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그 수건을 좀 뭐 닦을 거 좀 주시죠. 깨끗한 거. 예. 아침에 새로 접어서 가져온 거예요. 너무 힘드시다.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병을 입은 분들 지금 거의 한 20일째 거의 지금 집도 못 들어가고 난리 고생을 하고 있고, 현장의 의료진들도 정말 긴장하는 상황이어서 좀 많이 마음이 되게 좀 피폐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건드리면 아무나 다 폭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조금만 좀 차분하게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예. 것 같아요. 저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국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분투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알릴레오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눈물 흘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